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골목길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차 한 대도 잘 못 다니는, 그냥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이런 골목길 이야기인데, 뭐 골목길에도 귀신이 많다, 이런 얘기도 많지만,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스라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골목길 이야기인데, 이거는 대략 어떤 이야기예요? 이거는 제가 다큐멘터리 촬영을 갔다가 겪은 일을 혼자 개인 여행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어서 겪은 일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과 개인적인 일이 이제 같이 섞인 이야기겠네요. 네, 그쵸. 여기가 어디 쪽이었나요, 지역이? 여기 지역은 강화도예요. 강화도, 인천? 네, 인천 강화도.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처음에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러 갔다가 겪은 일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화도에 되게 유명한 옛날 골목거리가 있어요. 오, 예. 진짜 딱 가는 순간 여기가 지금 과연 2000년대가 맞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후비진 골목거리가 있어요. 예. 거기를 이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갔죠. 그런 곳 같은 경우에 다큐멘터리 촬영하기 굉장히 좋으니까. 그래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갔는데 그날도 마치 오늘처럼 이제 비 오는 날에 도착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출발을 할 때는 이제 비가 안 와갖고 오늘 촬영하고 바로 퇴근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엔. 그래서 배를 딱 탔는데 배를 타면서부터 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진짜 촬영 못하겠다. 이게 다큐멘터리는 정말 날씨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앵글을 빼려면 일단 하늘이 항상 잡히니까 네. 하늘이 예쁘지 않으면 촬영을 아예 거의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가 조금 오더라도 그냥 우중충하면 절대 촬영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날 도착을 해가지고 내리니까 비는 더 떨어지지 하늘은 완전 우중충하지 오히려 막 오후 3시인데 막 어둑어둑하고 그래갖고 저희가 급하게 하루를 지낼 방을 잡았죠. 하루 지낼 방을 딱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당일치기 계획이었기 때문에 민박집을 알아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게 되면 스텝이 5명, 6명 정도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그만한 민박집에서는 못 묵거든요. 인원이 꽤 되네요. 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작가가 2이 가고 카메라맨이 2이 가고 그리고 메인 PD 1명이 가고 그리고 조명팀 이렇게 일반적으로 1명 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심지어 8명이었어요. 음향팀까지 해가지고. 네.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제 나눠갖고 묵을 수 있는 민박집을 찾아보자 이러고 나서 돌아다니는데 정말 얘기했죠. 여기가 2000년대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골목이 후비진 골목이라고. 옛날 딱 그 생각하시면 돼요. 골목골목 지나다니다가 그 대문 앞에 민박이라고 딱 적혀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인원이 몇 명인데 방이 있나요? 하면서 물으면서 다녔어요. 네. 물으면서 다니는데 골목이 한 2m, 3m 정도 너비밖에 되지 않는 골목이었거든요. 딱 앞을 봤는데 그때가 비가 온다 그랬잖아요. 우산도 안 쓴 웬 여자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휙 꺾으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그냥 동네 주민인가 보다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민박집에 계속 말을 걸고 있는데 이상하게 코너가 딱 나오면은 자꾸 그 여자가 오른쪽으로 쓱 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너무 싸한 거예요. 뭐지? 뭘 보고 있는 거지? 막 싶은 생각에 그렇게 계속 한 4번인가 5번인가 그 여자를 보고 민박집을 잡게 됐어요. 민박집을 잡아갖고 저희들끼리 회의를 했죠. 내일까지 만약에 날씨가 뭐 좋지 않으면은 일단 촬영을 포기하고 내려가야 될까 아니면 계속 기다릴까 막 이런저런 회의를 하고 있는데 민박집 주인 아줌마가 나이가 좀 있으신 아줌마셨거든요. 예. 저희들 행색을 보면 카메라 막 조명 이런 거 막 들고 있으니까 어디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이러면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얘기를 했죠.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이번에 다큐멘터리 촬영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 갑자기 박수를 딱 치면서 아이고 그 사건 때문에 오신 거 아니셨네 이러시는 거예요. 뭐야 이거. 예.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저희들 그거 다 방송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떡밥인데. 그래갖고 무슨 사건 있었는데요? 하니까 왜 이번에 저번 달인가 골목에서 여자 하나 죽었잖아. 어이구야.
그거 촬영하러 온 줄 알았지. 여러분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순간적으로 여자 하나가 죽었다고? 야 이거 다큐멘터리 못 찍으면 이거 취재하고 나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저는 머릿속으로 하고 있었어요. 예. 머릿속으로 하고 있으면서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죠. 감독님 우리 심심하면은 이건 한번 좀 취재 좀 하다가 기자한테 넘길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감독님이 골똘히 생각하더니만 내일 해 뜨는 거 보고 만약에 해가 안 떠갖고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지 못하면 우리 이거 취재해가지고 기자한테 넘기자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다시 민박집 주인 아줌마를 불렀어요. 저희가 불러갖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해달라. 사건 장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발견됐는지 얘기를 해달라. 막 이 식으로 막 물어보니까 되게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되게 세세하게 막 여기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좀 더 가게 되면은 골목길 하나가 있는데 거기 골목 사거리 쪽에 가로등 아래에서 시신이 발견됐고 그 사람은 관광객이었고 하면서 정말 동네 주민만 알 수 있는 그런 세세한 정보들 있잖아요. 예. 그거를 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나하시면서. 듣는데 이거는 기사거리도 아니에요. 이거 취재를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쭉 듣고 있으니까 감독님도 흥이 식으신 거죠. 이거 너무 뻔한 살인사건이다. 살인사건 아니면 사고사다. 이거는 취재도 안 오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뒷말이 근데 그 뒤로 그 여자를 그렇게 골목에서 많이 본다고. 예. 여기서부터 다시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설명 좀 해줘라. 이러니까 그 여자가 발견이 되고 나서부터 자꾸 골목길에서 그 여자를 봤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긴다고. 목격담이. 네, 그래갖고 듣다 보니까 왠지 제가 본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인상착의를 물어봤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민박집을 찾으면서 그때 제 인상착의가 어땠냐면은 딱 달라붙는 스키니 청바지 있잖아요. 네네. 스키니 청바지에다가 위에 하얀색 블라우스 같은 거 입고 계셨거든요. 인상착의가 딱 그랬는데 혹시 이거 맞냐고 이러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예. 그렇게 발견이 됐고 그 모습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본다라고 목격담이 나온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봤냐? 이러니까 진짜 봤으니까 인상착의를 알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역으로 되물었죠.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 저 하는 일을 아시니까 그분은 야 이거는 니네 쪽에서 갖고 가서 찍으라고. 이거 어차피 기사거리도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그냥 다큐멘터리 찍고 빠지자. 딱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민박 아줌마를 이제 다시 내보냈어요. 예. 내보내고 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문득 궁금한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꺾는 것만 봤거든요. 그래갖고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 하필 오른쪽으로 꺾었을까? 왜 오른쪽일까?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혼자서 밤을 지샜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러다가 잠이 들고 일어나 보니까 이제 해가 어정쩡하게 떴더라고요. 네. 어둑어둑하고 그래갖고 촬영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 배 시간에 나가자가 돼가지고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놀러 다니라고 해가지고 저는 민박집 아줌마한테 그 사건 장소 정확하게 다시 들어갔고 그 장소를 딱 가봤는데 발견 장소가 골목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이는데 가로등이 하나 있는데 그 가로등 아래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거 그래갖고 오른쪽으로 꺾었나 그러면서 민박집 아줌마한테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꺾는 것만 본다고 이상하게. 와, 예. 그래서 이거 진짜 내가 귀신을 본 게 맞구나. 되게 오랜만에 봤다 막 이 생각을 하면서 그날 어차피 촬영 일정은 끝났으니까 철수를 했죠. 네. 철수를 하고 나서 한 3개월인가 4개월 후에 제가 출사를 나가려고 장소를 이게 막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출사 나가려고 막 장소를 찾는데 문득 그곳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흑백 사진을 찍으면 되게 멋있게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그때는 이제 결혼했을 때여서 와이프한테 나 여기 좀 갔다 올게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곳을 딱 갔죠. 다시 갔는데 사실 그 3개월 동안 머릿속에서 지우고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와닿는 사건은 아니었으니까. 네네. 그래갖고 출사를 이렇게 딱 갔는데 거기가 짜증났던 게 갈 때마다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 오는 걸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필터도 아무것도 안 갖고 왔고 어쩔 수 없다. 그냥 와가지고 하루 자고 사전 답사 정도만 하고 또 빠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민박집을 또 찾는데 문득 저희가 묵었던 그 민박집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곳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인사드리고 나서 저번에 왔었던 촬영팀인데 이제 개인 출사 왔다가 묻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촬영 때문에 오신 거 아니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 아니, 저 이번에 그냥 개인 출사 왔다고 무슨 일이시냐 이러니까 왜 그때 귀신 나온다 그랬잖아요. 요즘 귀신들이 나온다고. 왜? 한 명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죠 저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요즘 목격담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그러면서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흥미가 생겨갖고 목격하신 분들 인터뷰 좀 한번 딸 수 있겠냐. 인터뷰를 좀 따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다음날이 일어나가지고 그분들 인터뷰를 따기 시작을 했어요. 예. 한 분 한 분 따기 시작하는데 한 분이 얘기하시는 게 자기가 골목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서 골목길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앞쪽에서 제가 처음에 봤던 그 여자 귀신이 오른쪽으로 휙 꺾으면서 사라지더래요. 근데 이미 동네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목격담이 나오다 보니까 좀 무덤덤해지기 시작하는 차였대 그때가. 예. 그래가지고 귀신이 또 나왔네 하면서 이제 그냥 나왔나 보다. 왜냐면 해코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걸어가면서 또 나왔네 이러면서 골목을 딱 걸어가는데 누가 어깨를 탁 잡더래요. 예. 뒤를 돌았는데 그 여자가 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라도 하면은 안 답답할 텐데 진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일 듯이 자기를 노려보더래요. 어깨를 잡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갑자기 술이 깨면서 미친 듯이 뛰어가는데 이런 옛날 골목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동네 주민들도 가끔씩 길을 잃거든요. 예. 너무 복잡해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각이 져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꼬불꼬불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술도 먹었겠다. 너무 놀라갖고 미친 듯이 뛰어가니까 이제 길을 잃으신 거예요. 예. 근데 다행히 그분은 동네 주민이시니까 이제 조금 좀 걸어 다니다 보면서 주소 좀 보면 금방 찾으시니까 주소를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집이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봤대요. 그러면서 여기 주소가 이거니까 나는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하면서 딱 가려고 정면을 봤는데 그 여자가 서 있더래요. 이야. 그러니까 이미 한 번 겪으셨잖아요 그분. 그래갖고 안 되겠다. 돌더라도 뒤를 돌아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뒤를 딱 돌았는데 골목길에서 한 7, 8명 되는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걸어오고 있더래요. 예. 근데 그 동네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7, 8명 이렇게 걸어오는데 인상착의 이렇게 가만히 봤는데 진짜 처음 보는 사람들이더래요. 뭐지? 누구지? 하면서 이렇게 일단 그쪽으로 걸어가야 되니까. 왜냐면 뒤쪽에 귀신이 있으니까 본인 네네. 생각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는 방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 시간에 혹시 누가 이 골목길을 이렇게 단체로 걸어가지 하면서 보면서 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분이 보셨던 장면이 다들 수갑을 차고 있더래요. 오, 예. 수갑을 차고 일렬로 서가지고 터벅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더래요. 순간 무서워지더래요.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뛰었대요. 6, 7명 사이 그 옆표 쪽으로 해가지고 미친 듯이 뛰었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도착했다는 게 첫 번째 사연분이 이제 보신 거예요. 오, 이게. 그 두 번째 이제 사연분한테 얘기를 또 들어보려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죠. 근데 당신은 뭘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도 비슷한 걸 봤는데 조금 다르다고. 그래서 뭐 보셨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저녁에 보신 게 아니고 새벽에 한 6시? 아침이지 따지고 보면 아침에 이제 어업을 나가기 위해 갖고 집 밖으로 이렇게 나왔대요. 예. 집 밖으로 나가고 이제 아침 공기를 쐬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골목길에서 웬 여자가 쭈그리고 앉아갖고 뭘 이렇게 푸석푸석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는 뭐지 하면서 이렇게 딱 하는데 그분들 생각은 귀신은 밤에 나온다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부터 뭐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파란 아침에 웬 여자가 골목길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갖고 뭘 부시럭거리고 있으니까 궁금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가봤대요. 예. 봤더니만 여자가 자기를 만지고 있더래요. 어? 쭈그리고 앉아갖고 뭘 만지고 있던 여자랑 그 여자가 만지고 있던 시신이 얼굴이 똑같더래요. 예. 기겁해가지고 뒤돌아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어업을 하는 내내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헛것을 본 거다. 하면서 자기를 위로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예. 어업이 끝나고 나서 그날 그런 것도 받고 좀 기분도 꿀꿀하고 뒤숭숭하겠다. 같은 일하는 사람들이랑 술을 마시면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헛것 본 거다 하면서 술이나 더 마셔라 하면서 그날 좀 거하게 취하고 집을 가는데 집에 가려면은 그 여자를 봤던 곳을 또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하는데 순간적으로 술이 조금씩 깨면서 왠지 또 나 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막 들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겠지 이러고 나서
그곳을 이제 되게 조심스럽게 딱 쳐다봤는데 다행히 여자는 안 보이더래요. 예. 여자 안 보이니까 이제 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뒤쪽에서 양옆에서 사람들이 어깨를 툭툭툭툭 치면서 갑자기 자기를 지나서 가더래요. 예. 뭐지 하고 딱 봤는데 수갑을 다 차고 있더래요. 근데 기분은 나쁜데 왠지 묘하잖아요. 예. 야밤에 수갑을 찬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와 이게 뭐지라는 생각에 한 소리 하려다가 이제 수갑 찬 모습을 보고 완전 그냥 꼬리 내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끝까지 보고 나서 그 사람이 골목길 어귀로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 집까지 뛰어서 들어왔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 뭐 다른 분들도 이제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그냥 수갑 찬 사람을 봤다, 수갑 찬 사람을 봤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물어봤어요. 네.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토속신앙 쪽에 굉장히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오, 예. 그래갖고 혹시 무당은 불러보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무당을 불러볼 생각을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했죠. 혹시 무당 부르실 거면은 그 언제 부르실 건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명함을 드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듣고 그날 그 시간이 돼가지고 다시 들어왔죠. 예. 2주 후쯤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 그 마을 분이. 네, 마을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무당을 부를 거다. 네, 어떻게 하실 거냐 해서 저 올라가가지고 같이 보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상황 설명을 했어요. 사무실에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갖고 제가 여기를 촬영을 갈 건데 이제 촬영 지원을 조금 좀 해줘라. 카메라랑 이게 좀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감독님이 알았다 챙겨가라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카메라랑 장비들을 챙겨갖고 무당이 구슬팔에 버린다는 그 장소까지 도착을 했죠. 도착을 했는데 무당이 춤을 이렇게 덩실덩실 추잖아요. 구판에 버리다가 하늘을 향해 손을 딱 버리더니만 수갑을 찬 모습을 딱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 사람들 제가 다 데리고 왔으니까 저 한 좀 풀어주시고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세요. 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당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구판을 버리다가 한 1시간 정도 구판을 버리고 나서 이제 괜찮다라고 하면서 구판이 끝났어요. 예. 이제 무당 인터뷰를 해야죠. 후다닥 무당한테 달려가가지고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시냐고 취재차 나왔다고.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애가 참 착하다고. 그 뭐가 착한데 이러니까 본인 의견은 이제 살해를 당한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무당 의견은. 그래서 처음에 범인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해서 골목을 돌아다닌 건데 계속해서 안 나오니까 섬을 돌아다니고 있는 악귀들을 본인이 잡아다가 갖다 바치고 있는 거라고. 우와. 그러니까 수호령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 영가 눈에는 이 섬에 너무 안 좋은 악귀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야 내가 어차피 죽었는데 좋은 일이라도 하자 하면서 악귀들 하나씩 잡고 있대요. 그럴 힘이 있었나?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악기를 하나씩 이렇게 잡아갖고 수갑을 채워놓고 이제 사자가 오기를 기다리든 아니면 어떤 다른 신들이 와가지고 그 악기들을 데리고 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은 그래서 한이 있는 게 아니신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은 또 없대요. 그냥 나도 이렇게 당했는데 당한 사람이니까 그 악한 사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귀신이 됐으니까 산 사람을 잡을 순 없으니까 악한 귀신을 잡고 있는 거다. 이렇게 잡다가 내 한이 풀리면은 그때 가서 알아서 올라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듣다 보니까 이거 영이 굉장히 착하시다. 살아생전 얼마나 덕을 쌓고 살으셨으면은. 근데 왜 선하신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나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했죠.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감독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현재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촬영 오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야 그런 선한 영들은 어차피 찍어도 안 나올 뿐더러 찍힐 것도 없다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촬영이라는 게 조금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선한 영들은 그런 임팩트 있는 사건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그래 알았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저 촬영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전화를 끊고 무당분이랑 또 대화를 했죠. 그래서 그 여자분은 지금도 골목을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지금도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더 괜찮게 있으라고 명복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끝내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구판을 벌이면서 수갑을 차고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지금 성불을 시켜버렸대요. 예. 그걸 해준 거라고 하면서 저 여자 나쁜 귀신 아니니까 그냥 놔두면 된다 하면서 마을 분들은 다 안심을 시키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었던 게 예.
한 분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저랑 첫 번째 인터뷰를 하셨던 분이 여자가 노려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상하게 그분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짜맞춰 보니까 착한 영이고 나쁜 사람 잡는 건데 왜 산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죽이듯이 쳐다봤지? 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점점. 거기서부터 이제 궁금해가지고 마을 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묻고 다니고 연락처 교환하고 무슨 사건 있으면 한 번 더 연락 주세요라고 하면서 저는 그 섬을 떠났는데 한 4주 후쯤에 범인이 잡혔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랑 첫 번째 인터뷰 하셨던 그 어르신이었어요. 오, 소름 돋는다, 이거. 오. 진짜예요, 이거? 네, 그분이 범인이었다고 잡혔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뭔가 막 즐거워했던 그게 그런 거였나? 그러니까 발견했다 이건 거죠, 이제 본인은.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감독님한테 사연을 쭉 얘기하니까 감독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게 그 사람이 진짜 착한 것만은 아닐 거라고. 아마 죽어갖고 악한 영들 잡으면서 본인의 업을 깎아내고 있었던 걸 수도 있다고. 그 사람 잡으려고. 자기 업을 깎는 행위였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선한 사람은 일찍 데려간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늘에 일을 시키려고 뭐 그런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쵸. 그게 범인 때문에 그랬을지 아니면 진짜 선한 사람이었어서 그렇게 일찍 간 건지 안 좋은 일로 알 수는 없네. 그거는 이제 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살아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야, 이건 미스테리하다, 진짜로.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인터뷰를 정말 많은 분들을 땄는데 예. 유일하게 그분만 자기를 째려봤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나머지는 다 그런 게 없었는데. 네, 그런 게 없었는데.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여자를 봤다? 수갑을 차고 돌아다니고 있는 귀신들을 봤다. 였는데 제가 첫 번째 인터뷰했던 그분만 자기 어깨를 잡았고 자기를 째려봤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짓고는 못 사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같네요. 근데 아까 첫 번째로 이제 인터뷰 하셨던 분이라고 했는데 그 민박집 그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분은 아니죠.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그분이 모아주신 마을 사람 분들 중에서. 그치. 예. 네. 그러니까 아니 아까 민박집은 여자분이신데 뭐지? 이제 이러신 분들도 계시니까. 예. 그러면 저는 아스라님에게 궁금한 게 있는 게 이런 섬 지역을 갈 때 무조건 좀 이런 일들이나 귀신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낚시 좋아하다 보니까 섬낚시로 자주 가거든요.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근데 꼭 섬을 간다라고 무슨 일이 있진 않아요. 그리고 뭐 흔하게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이 물 못 넘어간다고. 뭐 그런 말도 있죠. 예. 네, 그런 말도 있다 보니까 진짜 섬에서 뭔가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어지간하면 귀신 사건은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갔던 그곳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좀 귀신 얘기가 나오던 동네더라고요. 예. 네, 그래갖고 아마 악한 귀신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실제로 섬에 가가지고 귀신을 봤던 경우는 되게 흔치 않을 뿐더러 만약에 봤다 하더라도 대체로 섬에 문제가 있는 곳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럼 저 이것도 궁금한 게 독도를 가신 적이 있나요? 저는 독도 다큐멘터리 촬영으로 가봤어요. 오, 진짜요? 독도? 네. 내려갖고 수비대 분들이랑도 인터뷰도 따로 했었는데 예. 흔히 이제 다들 그 말 하잖아요. 독도에 귀신 많다고. 아니 근데 거기는 귀신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요? 독도 가기 전에 울릉도에 독도 관련돼가지고 자료를 서술해놓은 박물관이 있는데 예. 거기 가서 독도에 관련돼서 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건 사고를 쭉 보시면은 귀신이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뭐 새들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또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그런 분들도 많다. 네, 그렇죠. 근데 독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가보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가 그렇죠.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들어가는데 저도 한 달 걸렸거든요. 예. 울릉도에서 한 달 치료하면서 들어갔어요. 저 같은 경우. 근처를 이렇게 보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을 한데 독도에 정박을 해가지고 사람이 내릴 수 있는 날씨는 생각보다 흔치 않대요. 거기가 원체 바닥도 안 좋고 파도도 되게 많이 치는 지역이어갖고 들어가기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섬인데 이제 좀 돌로 막 돼 있고 이렇잖아요. 그쵸. 오늘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런 이야기까지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그죠? 네, 그쵸. 네. 거기는 우리나라 땅이 맞는 거죠. 독도는 우리 땅이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인천 강화도에서 있었던 정말 미스테리하면서도 소름 돋는 이야기였고, 마지막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